자, 여러분, 제가 지난번 시간에 제시했던 순서를 바꾸어서 이 시간 출제 범위와 관점을 알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게요. 혹시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시험을 준비하면서 내가 공부하는 이게 정말 말 그대로 시험과 관련이 되는 내용인가 라는 의심을 한 적이 없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문법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죠. 예전에 제가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해도 될까요? 교사 시험을 대비해서 라고 해서 저도 관심 있게 봤어요. 그랬더니 절반은 학교 문법이고 절반은 절대 우리 학교 문법의 범위가 아닌, 그러니까 출제가 되지 않는 내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 두 번째, 그 문제도 봤더니 문제는 절반 학교 문법의 문제이고 절반은 학술 문법, 우리가 학문 문법이라고도 하죠. 학문 문법의 문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이쪽은 출제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나 아니요? 절대. 그러면 이 절반 학교 문법의 문제는 도움이 되느냐? 안 한 것보다 낫겠죠. 그런데 교원 임용 수준을 이 정도로 잡으면 이 정도에 미치지 않은 수준이 조금 더 낮더란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뭡니까? 범위입니다. 출제 범위를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는 경우 여러분들이 학원가에서 가르치는 맹목적으로 그 가르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똑똑한 친구들은 이거 분명히 우리 시험하고 상관이 없는데 라고 이제 판단하겠지만, 자, 항상 모든 사람이 똑똑할 수는 없죠. 내가 몰랐네, 모르는 것도 있었네, 내가 떨어진 게 이런 걸 몰라서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 떨어진 건요, 알아야 될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지, 무조건 잡다한 내용을 모두 알지 못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결국 무슨 문제를 또 이야기하나요? 투자죠. 어떤 투자죠? 정신적 투자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향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간 배분이라는 것도 참 중요한데, 각 과목에 대한, 자, 이런 식으로 출제되지 않을 것까지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함으로써 여러분들은 시간 투자, 즉 다른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내시죠? 참고로 저는 국어교육학, 즉 언어 사용 기능 영역 같은 경우에는 한 4개월이면 시험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바라보고, 당연히 제가 직접 가르칠 때 안에서. 두 번째, 학교 문법도 4개월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1년 내내 매달리고 잡고 새로운 내용을 공부하고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제 범위를 아는 거죠. 우리는 지난번에 다루었던 배점이 어떻고 저쩌고는 상식적인 문제이니까, 진짜 제대로 이제 우리가 국어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출제 범위부터 여러분께서 파가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출제 범위 어떻게 준비해야 되죠? 라고 하는데,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 체계와 내용, 즉 성취 기준 및 학습 요소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자, 자신이 무엇을 공부하는가가 명확해야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서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공부한 법 중요해. 근데 전제가 되는 건 무엇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시험의 시작은 교육과정을 보는 거다. 그런데 아주 옛날에 대학에서 어떤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교육과정 해설서 10번 봐라. 네 학교간 선배가 교육과정 해설서 10번 보고 외웠단다. 정말 무책임한 이야기죠. 이 선생은 교원 임용 문제도 교육과정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자, 교육과정을 저는 이런 계획서도 받아본 적이 있어요. 교육과정 해설에 공부하는데 반년을 투자하겠다. 도대체 뭘? 달달달 외워도 며칠 안 걸리겠네. 근데 이런 진짜 친구들이 있어요. 워낙 사람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컴퓨터도 있고요, 슈퍼컴퓨터도 있고, 아메바도 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교육과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얼마 정도 시간을 투자하면 되겠냐? 정말 길면 일주일 정리하는 것까지, 짧으면 2, 3일이면 충분해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정리한 P4 몇 장 가지고 시험 볼 때까지 여러분들이 그것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따로 막 달달달달 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제발 공부도 현명하게 공부해야만 여러분들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시험의 시작은 출제 범위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데 시작한다. 출제 범위 시작은 교육과정 분석부터 들어가라. 교육과정을 대영역이나 소영역으로 구분해서 출제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비포지에 A포든 B포든 간에 정리를 해서 거시적인 틀부터 딱 잡고요. 그걸 구체화하는 거예요. 구체화해서 정리하는 것 직접 하세요. 여러분. 왜? 그래야 여러분 것이 돼요. 제가 왜 개인 지도를 할 때 제가 만든 수많은 자료가 있는데 그걸 과제로 항상 똑같은 과제를 부여한 줄 아십니까? 직접 해봐야 느는 경우가 많죠. 자, 그래서 교육과정의 총론과 체계 내용을 분석해라. 선합형 출제에서는 교육과정의 체계와 내용 성취 기준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거시적인 시험 범위에 해당한다. 교육과정은 내용 체계와 무엇을 가르치는지에 대한 해당하는 내용 그리고 용어 등을 이해해야 한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내용은 저는 제 사고를 보여드릴 생각이에요. 그런데 해서 think aloud, 즉 사고 과정을 설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내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내는데요. 제가 문학교육론과 국어교육론에서 이해교육 이게 타당하지 않아요. 한국어 쪽에서는 이제 이해교육, 표현교육으로 나누어서 연구가 좀 되다 보니까 우리 국어교육은 이해교육, 표현교육으로 나눠서 공부하면 안 되죠. 합법교육, 독서교육, 전문교육. 어찌됐든 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는 그 과정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처음에 사범대잖아요. 사범대니까 당연히 국어교육 과목을 맡으면서 자, 어떻게 이걸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문제가 될 것이냐. 단순한 평가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학생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자, 뭐뭐들 쓰시오. 그냥 많이 쓰면 장땡이야, 막. 정말 그런 문제 끔찍하게 싫어했거든요. 어디 정확한, 평가 기준을 제시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교양을 가르칠 때에도, 영역에 대해서 교양을 가르칠 때에도 모든 문제를 자료를 제시하고 분석하고 정확하게 조건까지 제시해서 분석하는 문제를 냈어요. 다 경악하겠죠. 항상 뭐만 쓰시오. 이것만 보다가. 자, 어쨌든 간에 2015 교육과정이 나왔다는 거죠. 2015 교육과정이 나와서 야,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2015 교육과정이니까 2015 교육과정에 맞추어서 문제를 내야 되겠다. 제가 이제 이해면 이제 우리가 듣기와 읽기죠. 그런데 이게 말하기 듣기를 억지로 뜯어놓고 듣기만 가르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저는 그래서 화법 자체를 가르쳤어요. 듣기에 초점을 뒀지만. 자, 그래서 2015 교육과정 분석을 했죠. 자, 지난번 교육과정과 2015 교육과정이 막 나온 때니까 나온 지 1년 정도 됐나? 그래서 2015 교육과정과 그전 교육과정의 차이가 뭐냐? 그리고 새로 들어온 게 뭐고? 그 다음에 내용이 변한 게 무엇이냐를 분석했어요. 당연히 이것만 가지고 분석한 게 아니죠. 해설까지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분석을 했죠. 아, 공감과 반응. 자, 공감적 듣기뿐만 아니라 또 공감적인 여러분들이 개론서에서 보는 것을 넘어서는 어떤 전략들이 있어요. 반응까지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이제 저는 계속 공부를 했으니까, 언어 예전은 이제 여기까지 교육과정과 다른 게 없네. 계속 이어지고 있네. 자인식 지난번에 출제된 것, 자, 자기 표현도 출제됐잖아. 갈등 조정이 앞으로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갈등 조정이 앞으로 출제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자, 중간고사, 기말고사 문제로는 만들지 않았지만 얘는 새롭게 들어왔거든요. 토의 문제 해결 똑같고 토의는 저게 중요한 게 아니고 원탁 토의냐 포럼이냐 패널이냐 심포지엄이냐 이 구체적인 이 단계와 전략 등을 공부해야 돼요. 이제까지 기출 문제가 그걸 보여줘요. 자, 그래서 토의 문제 해결에 저걸 읽고 초점을 두는 게 아니고 기출된 문제를 모두 분석해서 그 유용화돼서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토의는 항상 나오던 거 나오네. 특별하게 잡을 게 없고 학생들이 이걸 공부한다면 심포지엄이나 패널이냐 포럼이냐 등등등등에 대한 토의의 어떤 단계와 거기에 대한 성격, 전략 등을 공부해야지 라고만 생각을 했죠. 그 다음 자, 출제된 것이 다시 계속 출제될 거라고 보지 않고 얘가 출제될 것이라 봤고요. 토론이 가장 많이 변했어요. 이전 교육과정과 확 변했어요. 이건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언제나 연계성 하나를 묶어서 봅니다. 자,
중학교 1, 3학년에서 가르치는 토론, 그 다음에 10학년의 토론, 그 다음 선택 중심, 요 과목, 심화 과목이죠. 토론,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봐요. 그러면 이전 교육과정과 완전하게 내용이 바뀐 게 얘하고 얘입니다. 이전 교육과정이 전 다루어지지 않은 것. 그럼 당연히 저는 뭐죠? 이쪽을 분석에 들어가겠죠. 이 두 개를 분석에 들어가요. 왜 중학교는, 왜 기존의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을 그대로 수용했을 뿐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협상. 협상 같은 경우는 출제가 됐지만 워낙 다루어지는 이론이 많기 때문에 얘는 분명히 다시 출제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면접은 이제까지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어요. 얘는 출제되는데 문제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보니까 참 이게 고급스러운 문제를 만들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아, 얘 앞으로 출제되려면 좀 더 걸리겠다. 아주 자의적 판단이죠. 그 다음 발표, 청자고려 출제됐고요. 연설, 출제 이루어졌죠. 근데 제가 이렇게 분석한 시기, 자, 시기를 중심으로서 방금 전에 말했던 것이 다 순서대로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청중고려, 청중고려를 되게 중시를 했어요, 저는. 현재까지는 제대로 출제가 안 됐어요. 안 됐다기보다는 초점이 맞춰서 출제가 안 됐거든요. 자, 그리고 말의 불안 출제가 됐지만 또 출제된다. 역시 아니나 다를까 출제가 이루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예전 출제했어. 앞으로 좀 시간 걸려서 나오겠고, 얘도 2015년 시험 나왔죠. 그럼 얘 출제된다. 그러면 얘 저것으로 문제 여러 가지 유형을 만들어 놨죠. 자, 그래서 자, 그럼 더 구체적으로 갑시다. 저는 이건 왜 제가 배제했는지 아시겠죠? 이제까지 기존의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내용을 맞추었다. 그래서 중간고사 때는 여기에다 맞추고 기말고사는 여기에다 맞춰서 문제를 냈어요. 자, 그래서 문제 20문제에서 20문제 정도 될 거야. 저는 아직 다 보관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자, 교육과정 해설입니다. 자, 성취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분석 들어갔죠. 쟁점? 그렇지. 뭐 쟁점이야 옛날 공용 담배 피던 때부터 뭐 다루어진 그냥 개념이고, 필수 쟁점이라는 이제까지 중시하지 않았던 용어가 들어왔네. 필수 쟁점? 아하, 토론 논중 구성에 다루어지고 있는 성취 기준의 쟁점, 필수 쟁점을 말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성취 기준 학습에서는 정책 논제, 아하, 이 성취 기준에서 다루고 있는 논제는 정책 논제를 말하는 거구나. 자, 그래서 정책 논제 필수 쟁점은 문제의 심각성, 제시된 방안의 문제 해결 가능성, 실행 가능성, 방안의 실행에 따른 효과 및 개선이. 자, 제가 어떻게 문제를 만들었는지 이제 아시겠죠? 당연히 학생들이 보는 중간고사 시험지에는, 자, 발문, 그 다음 제가 방금 전에 말했던 정책 논제와 관련된 자료, 조건을 걸고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기말고사 때는 이제 이쪽으로 갔겠죠. 자,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여담인데요. 학생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교사가 되기 위해서 경원 임용고사를 본다면 지금 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문제에 대한 어떤 해설까지 내가 너희들한테 줄 테니까, 문제도 다시 나누어지고 그럴 테니까 그걸 요구해라. 요구한 친구가 30명 될 때 3, 4학년들이었는데 30명이 될 때 2명이 요구했나? 그런데 더 재밌는 건요, 그게 출제됐어요. 근데 학생들이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학점이에요, 학점. 제가 뭘 가르치는지 그 망할 것들은, 제가 뭘 가르치는지, 잘 가르치는지, 관찰험이 맞는지 뭐 이것보다는 학점. 참 가슴이 아프더군요. 자, 그럼 이걸 정리해 봅시다. 교육과정이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심화 과목의 연계성도 함께 고려할 것, 그리고 성취 기준에 나와 있는 학습 요소가 출제와 관련된다는 걸 알 것, 해설에서 다루어지는 개념, 용어, 원리를 정리해서 볼 것, 세 가지 딱 아셨죠?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자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그 다음, 자,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이제 잡다구리 잔소리한 자료가 여러분들에게 PDF로 주어질 건데요. 거기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하도록 하렵니다. 자, 2015 교육과정 체계와 내용. 저는 듣기 말하기 화법을 비포즈에다 쭉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구체화된 성취 기준까지 이제 더 구체화. 그 다음 그 성취 기준마다 핵심 용어와 개념. 거기다 플러스에서 개론서에서 이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자 원리, 이론을 하나로 다 정리해서 봐요. 자,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료에는 이게 더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자, 뭐죠? 이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을 더 자세하게 이해했으면 합니다.